안녕하세요. 생성형 AI 활용 크리에이터 되기 동화책 작가편 두 번째 강의입니다. 지난 시간에 AI 활용 동화책 제작 강의 안내와 동화책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동화책을 처음 제작하시는 분들이 글과 이미지에 대해 공부하고 제대로 만들어 보시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영상을 자세하게 나눠 찍게 되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동화책의 뼈대라고 할 수 있는 시놉시스 작성하기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강의 시작해 볼까요? 동화책을 쓰기 위해서는 중요한 사건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상점 도깨비 식당으로 유명하신 김용세 작가님의 허락을 받고 작가님의 연수자료를 참고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제일 먼저 중요한 줄기가 되는 사건을 설정해야 합니다. 내가 잘 알고 있는 사건, 한번 들으면 기억에 오래 남는 사건, 조금 충격적일 수도 있는 사건, 잔잔한 감동이 오래가는 사건, 반전이 있는 사건 등을 떠올리면 좋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가장 잘 알고 있거나 좋아하거나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거나 지인이 갖고 있는 정보를 다루는 소재를 정하면 글의 사건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많이 쓰려고 하지 마시고 사건을 정한 후 인물을 정하고 잘 아는 에피소드로 이야기를 써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야기에는 기승전결이 드러나야 합니다. 책마다 기승전결의 분량과 구분이 다를 수 있지만 보편적으로 보면 기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야기의 배경, 인물의 특징을 독자가 인지하는 부분으로 이야기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소개하는 부분입니다. 승에 해당하는 부분은 큰 줄기가 되는 사건을 제시하거나 실마리가 나오는 부분으로 이야기의 흐름을 세밀하게 안내하고 긴장감을 조성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사건과 인물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부분으로 주요 이야기가 펼쳐지고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결은 사건이 해결되는 부분으로 반전이 이루어진다면 독자의 만족을 크게 높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중요한 사건을 설정했다면 매력적인 캐릭터를 설정해야 합니다. 한 번에 기억할 수 있거나 궁금증이 생기는 캐릭터, 내가 잘 아는 친근한 캐릭터, 반전이 있는 캐릭터를 설정하면 좋습니다. 주연뿐만 아니라 조연들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단, 조연이 너무 빛나도 안 되고 주인공에게 반전의 빌미를 제공하는 게 좋습니다. 동화책마다 이야기의 흐름과 구조는 다르지만 읽을 때 불편함이 없고 독자들의 흥미를 잘 유발할 수 있는 보편적인 이야기의 흐름 및 구조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로 보여드릴 책은 제가 쓴 무지갯빛 동글이라는 동화책입니다. Where dreams come to play under the bright sky, the rainbows lay. Happy whispers and hopes all around. In this fairy tale, life is unbound. On a path where the smiles are wide, through the trees where the magic hides. With each step, feel the joy arise. All the colors blending in our eyes. Keep the spark glowing in your heart. In this fairy tale we're never apart. Dance through the forest and sing out loud. Beneath rainbows let your spirit uncloud. Keep the spark glowing in your heart. In this fairy tale we're never apart. Dance through the forest, sing out loud. Beneath rainbows, let your spirit uncloud. Stars will light up the darkest night. In this forest, everything's so bright. Hold to hope as we skip. 인물부터 보시게 되면 친구들과 다르게 혼자만 무지개 빛인 동글이,
금이 같지만 마음이 따뜻한 하얀색 몽글이, 용기와 힘을 주는 마법의 나무, 마을을 공격하는 편견 괴물, 무지갯빛 동그리를 놀리는 하얀색 친구들이 등장합니다. 사건 위주로 이야기의 흐름을 살펴보면 먼저 동그리가 여자다운 하얀색이 아니라며 친구들이 놀리는 장면으로 시작해서 동그리는 하얀색이 되려고 몸을 씻어보지만 색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몽그리의 도움으로 하얀색 물감을 발랐지만 검은 빛 때문에 무지갯빛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마법의 나무를 만나 무지갯빛의 힘을 알게 되고 무지갯빛의 힘으로 편견 괴물과 맞서 싸웁니다. 혼자서 싸우기에는 무리가 있었지만 친구들과 힘을 합쳐 편견 괴물을 무찌릅니다. 이후에는 마법의 나무를 가꾸며 마을은 편견 없이 평화롭고 아름답게 변화하며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이야기의 구조와 흐름을 짤 때는 작가의 개성을 살리는 게 좋지만 처음 책을 써보는 분들이라면 과도하게 화려하거나 개인 사상이 담긴 이야기의 흐름보다는 저처럼 보편적인 흐름과 구조로 이야기를 먼저 써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다른 책을 쓸 때 조금 더 본인의 개성이 담긴 구조로 글을 써본다면 글이 더 풍부해질 것입니다. 시놉시스를 짜기 위해서는 자신이 쓸 동화책 이야기의 흐름과 구조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주인공이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이 드러나도록 이야기를 쓰는 게 좋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번 실패를 겪고 실패를 성장의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해결해 나가는 이야기가 좋습니다. 동화책을 처음 써보시는 분들이라면 주인공이 문제 상황을 해결해 가면서 실패를 겪고 또 다른 해결 방안으로 이겨내는 과정이 글쓰기에 쉽고 독자들도 편하게 글을 읽을 수 있습니다. 시중에는 많은 동화책들이 나와 있어요.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동화책들이 이러한 이야기의 흐름과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다른 책을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AI 융합교육에 일가견이 있으신 크리에이터 초인쌤이 제작한 태극마을이라는 책입니다. In a fairy tale sky dreams take flight, wishing wells and starlight shining bright. We weave stories where the heart prevails. In this daydream our hope never fails. Oh, we're painting the world with a smile, dancing in harmony for a while. Glistening water reflects our delight. In this fairy tale sky we're alright. Luminous clouds like castles in air, hand in hand we wander without care. Every moment feels like a new start. Echoes of laughter fill up our hearts. Oh, we're painting the world with a smile, dancing in harmony for a while. Glistening water reflects our delight. In this fairy tale sky we're alright. Luminous clouds like castles in air, hand in hand we wander without care. Every moment feels like a new start. Echoes of laughter fill up our hearts. Even shadows can't dim our bright light. Magic lingers in our path tonight. We find courage in the simple things, and the melody of joy it brings. When the day turns into twilight shades, sparkling dreams refuse
이 책에서도 마찬가지로 주인공이 문제를 마주하고 해결하려 하다가 실패하고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야기의 흐름 및 구조를 설정할 때는 아래와 같은 구조로 글을 쓰다 보면 쉽게 글을 쓸 수 있습니다. 주인공의 특이점 또는 약점, 이 약점을 보완하는 활동, 실패와 또 다른 도전, 반전이 있는 결말을 사건의 가지들로 설정해 봅시다. 두 작품을 비교해 보면 이야기의 흐름과 구조는 비슷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책을 처음 써보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이야기의 흐름과 구조이니 이 흐름대로 이야기를 써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놉시스를 써볼 텐데요. 시놉시스를 쓸 때는 동화 제목, 로그라인, 주요 등장인물, 줄거리를 써보세요. 노트에 적으셔도 되고 컴퓨터로 쓰셔도 됩니다. 혹시 시놉시스 양식이 필요하신 분들은 설명란에 블로그를 들어가시면 무료로 다운받아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유명한 동화책들을 보시고 원작의 내용에서 나만의 이야기로 바꿔 모작 시놉시스를 써보실 수 있습니다. 원작자의 저작권에 침해되지 않도록 연습용으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캐릭터만 바뀌고 이야기가 비슷할 경우 동화책 출판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사건, 소재, 매력적인 인물들을 설정하셔서 창작 시놉시스를 써봅니다. 시놉시스의 경우에 글쓰기에서 매우 중요하지만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부분이므로 떠오른 아이디어를 일단 적어보길 바랍니다. 주변에 동화책 전문가가 있으시다면 검토를 요청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글을 쓸 때 팁을 드리자면 영상 보듯이 글을 쓰셔야 합니다. 산책하거나 샤워할 때, 멍 때리고 있을 때 우리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장면들처럼 글을 쓸 때도 영상을 보듯이 글을 써야 합니다. 전문 작가들은 이 장면들을 매끄럽게 연결해주는 실력이 뛰어나지만 우리는 장면들 위주로 글을 먼저 쓰고 AI를 활용해 이 장면들을 매끄럽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들이 영상화되지 않고 단지 글을 화려하게 쓰려고만 한다면 독자의 관심을 얻기 어렵습니다. 독자들이 스스로 느껴야 할 부분들이 많은데 글쓰기에 너무 욕심을 부리다 보면 독자들이 책을 읽다가 지칠 수도 있습니다. 처음 책을 쓰시는 분들이라면 여러 권의 책보다 좋은 책 한 권을 정독하거나 다회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좋은 책을 보면서 이야기의 흐름과 구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느껴보세요. 좋은 책이 있다면 필사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단 필사를 너무 많이 할 경우에 원작자의 문체를 따라하게 될 수도 있으니 이야기의 흐름과 구조 공부를 한다 생각하고 조금만 필사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이렇게 AI 활용 동화책 작가 되어보기 두 번째 강의에서는 동화에 대한 기본 개념과 시놉시스 작성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의 연수 자료를 공유해 주신 김용세 작가님과 유튜버 초인쌤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본격적으로 챗GPT를 활용하여 글 다듬는 방법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